자, 아이디 랩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신 거는 저런 게 있구나.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차후에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디 랩 내부에다가 저는 몇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까? 일단은 자, 이곳에 저는 h1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는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드는 a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려고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현재 문서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A00 컨텐츠로 가면 되잖아요. 현재 문서에 content.html을 이동하게 써주면 되겠죠. 완성이 되었느냐? 되었을까요? 무엇이 빠졌나요? 정말 중요한 게 빠졌죠. 이 사이트에 이 A 태그에 어디로 가는지 텍스트가 없는 거니까 써주셔야죠. 메인으로 또는 목차로 이동 또는 웹 기초로 이동 써주셔야겠죠. H1이니까 현재 과정에 대한 이름을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 하나의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div인데 클래스 ex 파트 몇 번 썼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부에 제가 h2라는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내부에는 여러가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목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UL이나 OL 같은 걸 사용하겠죠. 무조건 li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자, 우리는 네이버로 이동이라고 썼을 때 여러분들은 통째로 링크를 다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only 네이버란 글자만 A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디론가 이동하는 어떤 명령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양하게 어떠한 리스트 내용을 입력하게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하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있는 곳에 있는 리스트 내용 입력이라고 쓴 곳에는 저는 자, 붉은색 글씨를 사용하게 만들고요. 이 하위에 있는 추가 내용 처리라고 써 있는 글자 쪽에서는 붉은색이 아니라 녹색의 글씨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무언가 이동하기도 하고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처리해 볼 거고요. 그러면서 자,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곳에는 자, 다음으로
이동하게 해서 전 이 다음이라는 글자만 클릭했을 때 주소 입력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동하지는 않을 거니까 임시로 쓰겠습니다. 페이지를 따로 이동할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임시 링크를 쓰시면 돼요. 실제로 네이버 가기 원하신다면 네이버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에 있는 이동이라는 곳에는 저는 스페인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임시로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영역 안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UL 감쌌고요. LI가 하나, 둘, 2단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다면 LI를 리스트 세 번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두 번째 있는 LI 내부에다가는 제가 글 하나 써주고 일부러 OL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내부에 형태를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내용 이제 해볼 건데, 자, 아까 여기 ID 랩 설명했었죠. 아이디는 그냥 샤프라고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네. 물론 뭐 겹쳐서 여러 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ID라고 하는 형태는 고유한 하나밖에 쓸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 중에 H1 같은 경우도 페이지에서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H1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그냥 밑에 있는 아이들은 주석 걸겠습니다. CSS 주석은 이거였죠. 밑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주석 걸고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아이디 스톱 랩에서는 높이가 200이 아니라 좀 더 강제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냥 2000 픽셀이거나 가로값도 900 픽셀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만큼 사이즈는 강제로 변형이 됩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H1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요소 그 자체 태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H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체는 H1은 블럭 요소라고 얘기 드렸죠.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로값을 200픽셀에 높이값을 50픽셀이라고 쓰면 먹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자, 그럼 흰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바탕 배경도 흰색이라서 구분이 안 가요. 살짝 바꿔주시면 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티가 많이 안 나게 제가 써놔서 미세하게 변하겠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글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글씨 안에 A가 들어있어요. A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색깔을 가져요. 자체적인 색깔과 약간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씨 색상을 H1에서 바꾼다라고 하시면은 안 먹습니다. A가 들어있기 때문에 A에다가 직접적으로 쓰셔야 돼요. A니까. 그럼 A에다가 글씨 색깔을 주어라. 글씨 색깔은 폰트 컬러 아니고 텍스트 컬러 아니고 그냥 컬러예요. 컬러가 글씨 색깔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색깔을 언급을 하는 거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샵 973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색깔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밑줄은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글씨의 밑줄. 하지 마라. 논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 뜻이니까. 그러면 없어집니다. 똑같이 되죠. 그럼 A에다가도 나는 주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H1 안에 A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A가 있어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배경 색깔을 묻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H1에 있는 것만 쓰고 싶은데? 심지어 저 안에 들어있는 아이에다가 사이즈를 제가 주고 싶은데, H1 사이즈는 여기까지인데 A를, 자, 보시면 요거 글씨까지밖에 안 돼요. 작잖아요. 사이즈를 주고 싶어서 블럭을 주라 그랬지? 줍니다. 그러면 A의 크기가 여기까지 늘어나요. 사이즈 범위 한번 볼게요. 쓱 됐더니 A의 크기가, 디스플레이 블럭 꺼볼게요. 밑에 여기 보이는 거 체크 해제하면 돼요. 해제했더니 A는 글씨가 작아지죠. 덩어리 영역이. 클릭하고 싶은 범위를 늘리겠다. 강제로 블럭과 처리하고 갖다 대면, 그럼 사이즈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약간 오버해서 쓰면, 가로값을 얼만큼? 나 부모의 크기만큼 줄래.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난 부모의 사이즈만큼 꽉 차게 할래. 높이만큼도 부모의 크기만큼 꽉 차게 할래. 퍼센테이지는 자신의 사이즈가 아니라 자신의 사이즈를 부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얼만큼 줄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는 H1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저 밑에 말풍선 보이는 거 보이시죠? A 250, H1 250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A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네이버, 얘도 사이즈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는 거죠. 높이값은 li의 높이값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수치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가로값은 꽉 차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까지 클릭이에요. 손가락 모양 바뀌죠.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이름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H1이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면 이 내부에, H1 내부에 있는 A를 선택한다 라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H1이라고 쓰고요, 사이를 한 칸을 띄우세요. 자, H1 안에 A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CSS는 이 스페이스 요 하나가 뭐란 뜻이냐면 내부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끝나는 곳 뒤에 있는 스페이스는 그냥 가독성용이고요. 얘네들을 선택해서 뭔가 작업하기 위한 가독성용이고, 앞에 있는 선택자,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또 중간에 또 다른 선택자 요소가 있다면 이 사이에 한 칸을 띄운 것은 내가 H1이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A를 쓰겠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H1 내부의 A는 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는 A는 LI의 A 또는 클래스 익스포트 EX 파트 안에 A, 뭐 div의 A 이거잖아요. 그러니 오로지 하나만 적용을 하겠다.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와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손 선택자라고 합니다.
밑에다 쓰면서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는 것은 하여 디자인 CSS를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타입 또는 요소 선택자라고 얘기하고요. 뭐 태그 선택자라고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소 스페이스 그 다음에 요소 요 사이를 공간을 준다라고 사용하시면 자,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손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드리는 이 형태는 위 썼던 아까 여기 접어놨던 코드랑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을에 주석을 쓸 때 이렇게 아스타리스크 별을 2번 씁니다. 그럼 이거는 설명하는 영역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주석의 기능은 똑같긴 하지만 많은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영역인지 이거 설명하기 위한 주석의 영역인지 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이것은 설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선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제목을 붙이죠.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타입 자체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H1 한 칸 띄우고 A 한 칸 띄우고 A를 하면 자손 어느 내부에 있는 요소를 선택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 있는 클래스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클래스 ex part라고 해서 여기를 사이즈를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90% 퍼센테이지 가능합니다. 또 높이값 오토 쓸 수 있습니다. 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용해서 색깔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하는 이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작은 형태로 선택이 될 겁니다. 표시가 되죠. 이때 자, with hate 어떤 뜻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자신의 부모, 얘의 부모 누구예요? id 랩이죠. id 랩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쭉 올라가서 900이니까 900이라는 크기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90%. 즉 810픽셀을 가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높이값은 오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뜻은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배경 색상이고요. 여기다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써볼게요. 마진 오토. 마진은 여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짜잔, 왼쪽 오른쪽 가운데 배치가 돼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뭔가 여백을 설정하겠어. 근데 이렇게 썼더니 좌우 가운데 배치가 돼. 끝이에요.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많이 알고 계신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럼 또 추가로 안에 들어있는 H2에다가 뭔가를 파란색 글씨 써보도록 하죠. 위에서 봤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커닝을 해서 글씨 색깔을 한번 써볼 수 있겠죠. H2에다가 단순하게 글씨 색깔 써야겠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있는 클래스 EX 예제 파트라고 하는 영역 내부에 있는 H2에다가 글씨 색깔을 써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헷갈리실까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요거 있죠?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붙여 넣었어요.
바로 위에 EX 파트 2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거는 EX 파트 없습니다. 두 번째 건 EX 파트 2예요. 근데 둘 모두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형식의 코드가 들어있는데 둘 다 H2가 있어요. 글씨를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검은색으로 하래요. 위에 거 어떻게 하면 글씨를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다가 글씨 색깔 쓰는 건 컬러예요. 파란색은 마음에 드는 어떤 색깔을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원하는 건 위에 것만 파란색이니까. 정답은 첫 번째 있는 아이 EX 파트의 H2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하는 거죠. 밑에 있는 아이는 파트 2에 있는 H2는 검은색이에요. 파란색을 쓰고 싶은 거는 EX 파트입니다. 그럼 클래스니까 점, 클래스 이름은 EX 파트, 내부에 있는 거니까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자, 실제 공식적으로는요 클래스 이름 쓸 땐 대시를 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대시를 많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후에 우리가 뭐 폰트 쓰면 여러가지 쓰다 보면은 대시 네이밍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갖다 쓰다 보면 그럼 내가 쓴 거랑 겹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서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언더바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언더바를 쓰는 편이고요. 자, 앞에다 뭘 달았죠? 결과는 이 아이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자손 선택자예요. 단순하게 요소만 선택했을 때는 겹치는 아이들이 여러 개가 생겨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어느 것 내부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근데 그 어느 것을 지정하는 것이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클래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요소라고 말하면 통칭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얘기할게요. 태그가 될 수도 있고 또 클래스 속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디 속성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 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L. 자, UL에다가도 뭔가를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냥 UL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border width 1픽셀, border style dotted, border color 새빨간색. 자, 그러면 UL은 보시는 것처럼 점선으로 생기게 됩니다. 둘 다 점선을 원하고 둘 다 빨간색 선을 원하고 둘 다 1픽셀의 선을 원한다면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거에만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바꿔야겠죠. 또는 UL은 다 통째 같이 주고 첫 번째 거에만 직선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UL에다가 border 스타일을 dotted 점선이 아니라 직선, 솔리드 단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UL은 직선으로 바뀌는데 둘 다 바뀌어요. 아, 왜 이러지? 첫 번째 것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거는 공통으로 주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일부만 주겠다라는 뜻으로 EXPart라는 곳 내부의 UL에다가만 선의 모양을 직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정의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밑에 거는 위에 썼던 형식 dotted 그대로 적용되고요. 아래 거는 직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로따로 먹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공통으로 주고 때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주고 구분 짓는 거예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밑에 li가 있네요. 좋아. li에다가 저는 배경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원하시는 아무거나 색상을 해보죠. 저는 회색으로 CCC 넣어줍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너무 다 바짝바짝 붙어서 구분이 조금 어려운 상태니까 약간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마진 버텀이라는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살짝 띄워 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명령이라고 해서 그냥 저거 뭐야 당황하지 마시고 저런 걸 넣으면 저런 기능이 있구나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li라고 하는 i에다가 전부 다 배경 색깔을 회색을 썼어요. 그리고 공간을 버텀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아래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간이 각각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 여기 있는 첫 번째 li이자 그 중에서도 누구 두 번째 2단에 들어있는 li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li만 적용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원하는 대로 잘 안됐죠. 어떻게 하면 될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왜? 이 li에다가 쓰면 어차피 이 안에 있는 i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는 안되죠. 하지만 자, 개념은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클래스 ex 파트라고 하는 i에 한 칸 띄우고 li를 사용하시면 이 i는 클래스 ex 파트 예제 파트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에 있는 li에 적용이 됩니다. 얘는 파트 2니까. 자, 이 상태에서 li 사이에 u에 건너뛰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자손 선택자거든요. 자손 선택자는요 li 안에 div 이 클래스 안에 얘 자손 맞죠? 얘 자손 맞죠? 얘 자손 맞잖아요. li의 부모는 ul이고 ul의 부모는 얘니까 자손 맞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빼먹어도 돼요. 그럼 중간에 쓰면요 안 될 거 없어요.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 왜?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면 차후에 수정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되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빼기도 합니다. 이때 자, 여기 있는 파트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쓱쓱쓱쓱쓱 UL 쓸 수 있다 그랬죠? 다시 넣었어요. 일부러. 왜? UL의 자식인 li 중에서 저는 꺽쇠가루를 쓱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자식이란 뜻이에요. 아직은 판단이 안 돼요. 미리 얘기 드렸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전과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li에다 적용을 안 시키고 여기 있는 li만 적용을 시킨 케이스예요. 자, 결과는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꺽쇠가루를 없는 상태에서 그냥 띄어쓰기 한 상태에서 자손 선택자로 li를 직접 선택을 해서 보면 첫 번째 li 백그라운드 컬러 확인되죠? 코드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영역 선택했더니 백그라운드 컬러 써 있습니다. 두 번째 li 내부에 펼쳐서 그 안에 ol 내부에 있는 LL을 선택했더니 이 안에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꺽쇠 가로를 딱 썼어요. 꺽쇠의 모양을 하나 넣어주면 이 뜻은 HTML에서 사용하는 여기 있는 꺽쇠와는 개념이 아예 다른 아이예요. 이건 마크업 용어로 쓰는 표현 기법이고요. CSS에 사용하는 이 꺽쇠는 바로 밑에 UL이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클래스 EX 익스포트는 EX 파트는 자꾸 익스포트래요. 자, EX 파트라고 하는 아이는 이 UL이 배가 아파서 낳았는지 그냥 낳은 아이의 아이인지는 몰라요. 그냥 자손이에요, 온리. 하지만 이 꺽쇠의 기호는 배가 아파서 낳은 온리 나와 바로 밑에 혈육이라는 거죠.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온리 부모 자식 무조건.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이 상태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선택자로 확인해보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li 첫 번째 떠있죠. 두 번째 떠있어요. OL 안에 li 찍어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없죠. 요 안에 있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색이 아니라 투명도 적용해 볼게요. RGBA 0,0,0 하면 검은색이죠? 0.3 반투명하게, 조금 더 반투명하게. 자, 20% 정도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블랙 확인해 볼게요. 자, 컴마 들어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결과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죠. 꺽쇠 이제 지웁니다. 꺽쇠 지웠어요. 안에 게 지네요. 왜? 겹쳤잖아요. 반투명한 아이 위에다가 반투명한 아이를 하나 더 올려서 반투명한 필름이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 건 더 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띄어쓰기는 자손 선택자고요. 이건 자식 선택자예요. 누구를 선택했는가? 결과물은 전혀 다른 아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요소에 꺽쇠 요소를 사용하는 선택자는 자식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손 선택자, 이 아이는 다른 말로는 자손, 후손 선택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얘는 자식 선택자라고 하겠죠. 돌아와서 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요 A에 대해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 li의 a에다 색깔을 바꿀까? 문제는 밑에 있는 li의 색깔과는 관계가 없이 만들고 싶은 거죠. 똑같이 파란색으로 써보시고 똑같이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풀이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에는 여기에다 파란색 글씨를 써라. UL의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알려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only UL의 li 안에 있는 a만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아니면 직접적으로 li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따로 얘기 안 했으니까 빼더라도 그냥 클래스 파트 하고 ul에 li에 a 단계가 좀 많죠? 자, 일단은 쓰겠습니다. 컬러 0af 완전 파란색은 아니고 썼습니다. 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진하게. 자, 그럼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ol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하시면 먹겠죠. 자, 이대로 써도 되는데 단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둘 다 같은 색이 뜹니다. 같은 색으로 뜨니까 이렇게 그냥 통으로 A를 줘도 되고요.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웹에서 어느 것이 조금 더 최적화해서 써먹기에 좋은가, 이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 A에다가 쓰는 것 자체가 좀 귀찮다, 불편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통째로 나는 이 자체 라인을 파란색으로 주고 이 라인 자체를 난 붉은색으로 줄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할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A라는 요소에다가 글씨 색깔을 inherit 이라고 쓰시면 컬러라는 속성을 가지는 A 요소에 컬러라고 속성을 가지는 아이는 inherit, 부모의 값을 그대로 따라오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 이야기는 모든 li는 파란색 줘라 따라오죠. 그 다음에 OL을 색깔을 빨간색 줘라 그러면 자 li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안 쓰면 독자적으로 색깔을 따로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법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CSS를 쓰실 때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쓰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가를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영역이다.